안녕하세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정범균입니다. 오늘 저는 방사광 가속기, 빛을 빚어내는 장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광 가속기라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방사광과 가속기. 여기 보시면 방사광이라는 말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속기라는 건 일종의 장치인데 어떤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방사광이라는 것을 가속가는 장치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방사광은 이 장치가 만들고자 하는 산출물이고, 그걸 만들기 위한 방법이 가속기라는 장치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방사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가속기라는 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방사광 가속기라는 말인데, 이것의 용도는 여기 적어드렸듯이 과학자들이 물질을 관찰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일종의 조명 장치예요. 이 조명 장치가 막상 들으시면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막상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요. 여러분들 셀카를 찍으실 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진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조명입니다. 조명을 어떤 걸 쓰고 또 각도를 어떻게 맞출지, 이거 하나 찍기 위해서 굉장히 빛을 다루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과학을 연구할 때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빛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물체여도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은하입니다. 이게 밤하늘을 보여준 건데, 이게 사실 맨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접 보이진 않고 망원경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노출을 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우리가 진짜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오랫동안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한 거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빛들로 봤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봤을 때는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어두워 보이는데, 전파로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밝죠. 그리고 X선을 보면은 굉장히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른 곳도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빛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체라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꽃이에요. 이 두 가지 예는,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본 꽃의 모습이고, 이거는 자외선으로 본 건데,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벌이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빛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빛의 종류,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은 이게 전체 그 빛의 종류인데 이렇게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빛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전파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그리고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빛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적외선, 그 목욕탕 가면은 원적외선 이렇게 따뜻한 불빛 있잖아요. 그런 빛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밖에 나가면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피부에 안 좋다고 해서. 여기보다 이제 더 낮은 종류의 빛들이 있는데, 이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이 파장이라는 겁니다. 이 빛은 이제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데, 방사광 가속기는 주로 X선이라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X선의 특성을 먼저 설명드리겠는데, X선은 다른 빛들과 달리 물체를 잘 투과해요. 그래서 X선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하고, 그리고 우리 공항에 들어갔을 때 검색대, 거기 가보면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다 보죠. 이런 특성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X선은 파장의 크기가 원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X선이 되튕겨지는 현상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되튕겨지고 이 모습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원자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DNA의 구조를 밝혀냈었어요. 이제 DNA 분자를 X선을 쪼였을 때 이러한 되튕긴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제 수학적인 방법론을 추론을 해서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X선의 특성은 X선은 물질에 흡수될 때 전자를 내놓거나 또는 다른 에너지 X선을 내놓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원소들이 분포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빛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은 X선을 이 특성을 이용해서 그 옛날에 DNA 구조를 분석했듯이 이제는 단백질이나 신약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X선을 활용해서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 소자의 결함이나 구조를 깨지 않고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따라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작은 크기의 물질 안에 어떤 종류의 원소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그냥 잘 알고 계시겠죠. 의료용으로도 당연히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사광 가속기 X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동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놨어. 이렇게 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속 장치이고 여기서 전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전자는 이제 이 원형인 링을 통해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에 가속이 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원형 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링을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전자석을 놔둬서 이 전자가 이렇게 전자석 확 지나갈 때 이제 그 X선이 발생이 되고 그 X선을 여기에다가 실험 장치에다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른 파장의 X선들이 오는데 여기서 실험자가 원하는 파장을 골라 쓰는 거예요. 나는 이 물질을 연구할 때 이 파장을 쓰겠어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활용 분야에 맞게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X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사광 가속기를 왜 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X선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도 되고 X선관이라는 장치를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하는데 이 장치는 다른 X선 광원보다 훨씬 강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요. 그리고 X선의 파장을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기만 있으면 돼요. X선을 만들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설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 한 5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인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국이고 보시면 일본하고 한국에 굉장히 많이 또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있을 것 같죠.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현재 한국에는 두 종류의 방사광 가속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 3세대 원형 가속기라고 해서 포항에 한 대 있고 그리고 또 같은 곳에 바로 옆에 4세대 선형 가속기가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동영상 설명드렸던 그 가속기는 원형 가속기라는 형태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벌써 2대가 있어요. 방사광 가속기가.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뭐 물론 더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계획이 이제 최근에 충청북도 오창읍에 짓는 걸로 결정이 됐고 지금 뭐 이 모양대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 예쁘게 나올 거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고
더 성능이 좋은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을 해서 바이오 분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신소재 분야의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서 2027년에 완공을 해서 2028년부터 이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 발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